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F 소스를 다루어서 꽃잎들이 날리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F3 잘 보이게 했고요. 여기도 F3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미는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가서 렌더링이 되지 않게 렌더러블을 꺼버리겠습니다.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 더미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싱글로 한 장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배경은 가려 보겠습니다. 하이드 셀렉션 가렸습니다. 렌더 걸어 보면 블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블랙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블랙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Unhide All, 필요 없는 것들은 가리고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링 할 때 사용했던 플랜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블랙으로 보이게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바로 이 재질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100입니다. 컬러는 블랙이고, 이걸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빈 공간에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하나 만듭니다.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잘 보이게 했습니다. 이 재질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하게 되면 명암이 적용되지 않는 플랫한 색상이 됩니다. 앰비언트를 블랙으로 해주면 블랙 색상이 됩니다. 이 블랙 색상을 배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면 배경이 블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 화장품 용기도 같은 재질 블랙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걸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브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렌더링에 가서 인바이러먼트에 가면 먼저 작업 과정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No Expose 컨트롤로 변경을 해줍니다. 파티클에서는 익스포즈 컨트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F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Geometry Particle System PF 소스 Particle View 클릭하면 Particle View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고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001에서 포지션 아이콘 컨트롤 누르고 스피드, 로테이션, 쉐입 다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티클은 우선 200개로 두고 에미트 스탑은 0으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서클 1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으로 하고 컬러는 적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적색으로 했습니다. 다음 닫아 놓고 디플렉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Create Space Warp Deflect S 디플렉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 디플렉트를 큼직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화장품 용기 모델링 데이터가 워낙 커서
S 디플렉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700으로 입력을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파티클이 발생되는 시간이 100프레임이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타임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해서 300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엔드 타임을 3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80프레임에서 오토키를 켜서 탑뷰에서 이렇게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프레임에서 또다시 더 파고들게 했습니다. 160프레임에서 또 더 파고들게 했습니다. 200프레임에서 완전히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토키를 끄고 움직여 보면 0프레임부터 S 디플렉터가 움직여서 이 더미를 점점점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의 위치는 다르게 해도 됩니다. Alt W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PF 소스를 선택을 하고 파티클 뷰를 클릭해서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Append, Operate, 우선 어느 오브젝트에 파티클이 생기게 할 건지부터 만들겠습니다. 포지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바이 리스트를 눌러서 더미를 선택해서 셀렉트를 합니다. 더미 위에 이렇게 파티클이 원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디플렉트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Test, Collision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컬리전에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S 디플렉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컨티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New Miscellaneous Event 디스플레이로 가서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색상이 지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색상은 이번에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타입은 지오메트리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Shape Instance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Shape Instance가 None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None을 클릭하고 먼저 만들어 놓았던 F3 누르면 보이죠? 바로 이 플라워를 선택을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플라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플라워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플라워의 크기가 너무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줄이면 플라워 전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스케일을 70%로 줄여보고요. 변화값, 베리에이션을 30을 입력해서 크고 작은 파티클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PF 소스를 클릭하고 뷰포트에 50% 나타나겠는데
100을 입력해서 전체가 다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 장 걸어 보겠습니다. 파티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Shape 인스턴스에서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80으로 키워봤습니다. 다음은 바람을 만들어서 이 파티클이 날아가게 해보겠습니다. 바람을 스페이스 워크, 포스, 윈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모디파이에 가서 바람을 약하게 해보겠습니다. 0.02 정도로 해봤고요. 만약에 이게 약하다면 0.1, 0.2로 다시 높여보겠습니다. 터브런스는 0.5를 입력하고 프리퀀시는 1, 스케일 값은 0.01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을 한 개 더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합니다. 이 바람은 공처럼 만들겠습니다. 스페리컬 0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브런스는 1, 프리퀀시 반복되는 주기는 2, 스케일 값은 0.02로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포스를 등록을 합니다. 포스에서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윈드 1과 윈드 2를 둘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의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1000인데 조금만 낮춰 보겠습니다. 80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파티클 뷰를 잠깐 닫고 플레이를 해보고 바람의 위치와 바람의 강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바람의 힘을 강하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0.2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향하는 바람이 강해서 아래쪽으로 파티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S-디플렉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 장 카메라 뷰에서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파티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파티클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너무 위로 많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너무 멀리 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드래그입니다. 스페이스 오업에서 드래그를 탑에서 하나 만들고 모디파이에 가서 이 드래그는 0프레임부터 300프레임 끝까지 적용되게 하겠고요. Z축만 숫자를 높여 보겠습니다. 20 정도로 높여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서 파티클이 멀리 못 날아가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F 소스를 선택을 하고 파티클 뷰 창을 열어서 포스에 바이 리스트를 눌러서 드래그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멀리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멀리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파티클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파티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파티클 뷰를 클릭하고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선택해보면 All 파티클이 선택되어 있어서 모든 파티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By Particle Age를 선택하고
전체 250프레임까지 파티클이 있다가 그 이후로는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팬과 베리에이션의 합산이 25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을 200으로 하고 베리에이션을 50으로 하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250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파티클의 회전이 없어서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로테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선택해보면 랜덤 3D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파티클들이 너무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티클을 적용한 매핑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바로 파티클에 적용된 재질입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좀 높여주면 그림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30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림자 영향을 덜 받아서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파티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 보겠습니다. Shape 인스턴스에 가서 스케일을 70으로 낮추고 변화값은 30으로 두고 렌더를 한 번 더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파티클의 수가 많은 것 같아서 파티클 수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버스에 가서 어마운트가 200인데 150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파티클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크고 작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파티클 뷰에서 쉐입 인스턴스에서 변화값을 30을 줬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파티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0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70프레임) 정도에서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 꽃잎들이 적용된 매핑인데요. 이 재질은 디퓨저 맵에 꽃잎 이미지 색상이 반영이 됐고 오페시티에 흰색은 보이는 영역, 검정색은 안 보이는 영역으로 이미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장자리, 꽃잎의 가장자리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값을 30 정도를 입력했기 때문에 조명을 받았을 때 그림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는 플랫한 블랙을 더블 클릭해 보면 색상은 블랙, 셀프 일루미네이션 100, 이 재질을 화장품 용기와 배경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매핑이 됐고요. 그 다음에 PF 소스에서 보게 되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먼저 이 더미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최대화 시켜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더미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이 더미 오브젝트 위에 파티클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더미 오브젝트의 표면에 서피스에 파티클들이 생기게 세팅을 했고요. 모양은 원 모양으로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컬리전 S-디플렉터를 만들어서 Alt W 보게 되면 이 S-디플렉터가 움직이면서 더미에 닿는 순간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지오메트리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만들어진 꽃잎은 지오메트리입니다. 그 지오메트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Shape Instance, 이 모델링 된 꽃잎과 만들어진 이 모델링 된 꽃잎과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Shape Instance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Instance는 원본을 적용하면 복제본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복제본에 적용한 것 같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원본이 파티클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면 플라워가 등록이 됐고요. 이 꽃잎이 등록이 됐고 스케일 값에 변화를 줘서 스케일을 좀 줄이고 베리에이션도 숫자를 높여서 큰 파티클과 작은 파티클들이 적절하게 섞이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입니다. 포스는 힘의 영향을 인플루언스가 800이 되게 좀 덜 받게 했고요. Alt W 눌러서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바람, 공처럼 둥근 바람, 드래그,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파티클들이 제어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딜리트를 적용했고요. 딜리트에서 라이프 스팬을 200, 베리에이션을 50을 줬는데 결국은 어떤 파티클들은 200프레임까지, 어떤 파티클들은 250프레임까지, 어떤 파티클들은 150프레임까지 유지되다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가 250인데요. 250일 때 파티클이 있고 250 이후로는 파티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이 너무 단조롭게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적용했고 로테이션에서는 랜덤 3D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클 뷰 창에서 PF 소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카메라 뷰에서 0프레임부터 300프레임까지 렌더링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꽃잎 파티클 부분만 렌더링을 그려 보겠습니다. 꽃잎 외에 화장품 용기도 하이드 시키고 액체도 하이드 시키고 하이드 셀렉션, 뒷 배경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하이드 셀렉션.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나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서 꽃잎 부분만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0프레임에서 300프레임까지, 사이즈는 1280720, 포스 투 사이드 체크해서 뒷면도 렌더링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새롭게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플라워 FLOWER
WER 파티클 PA라고 했습니다. 플라워 PA로 제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타가로 하겠습니다. 타가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다음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 파티클들을 굳이 아놀드로 렌더 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스캔라인 렌더를 기반해서 렌더링을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을 때 화장품 용기를 지금 하이드 시켰는데 화장품 용기 뒷부분과 앞부분에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루마 매트 작업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들만 계속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185프레임이 렌더되고 있고 소요되는 시간도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매핑에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30 정도의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를 덜 받고 깨끗한 파티클로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다 됐고요. 이렇게 000부터 300까지 렌더링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마 매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